자, 그럼 이걸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은 논리학인데, 논리학 중에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1월 초에 이제 논리학회에서 발표했던 거를 토대로 이제 지금 뭐예요, 방송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발표했던 게 뭐냐면은 논란 없는 원리라는 거예요. 논란 없는 원리 혹은 최소성의 원리라는 건데, 그러면은 요 논란 없는 원리가 뭐냐는 걸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죠? 논란 없는 원리는 뭐냐면요, 직설법적 조건문이 성립하면 단순 조건문으로도 성립한다. 요게 이제 그 논란 없는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또 있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직설법적 조건문이란 게 뭐냐, 두 번째로 단순 조건문이란 게 뭐냐, 요 두 개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선 요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크게 얼개가 필요해요. 그게 크게 얼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자, 이걸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일상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언어가 있냐면은 논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 있어요. 이걸 제가 형식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상어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상어는 그냥 우리가 야, 밥 먹자, 혹은 뭐 야, 이 개자식아, 뭐 이런 게 전부 다 일상어겠죠, 그죠?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밥 먹을래? 아니면 술 먹을래? 뭐 이런 것도 다 일상어에 범죄되어 있죠. 근데 예를 들면 형식어는 이런 거예요. 형식어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P 올 Q, 혹은 이제 뭐 P and Q, 아이고 이건 Q and Q지. 아이고 씨, 뭐 이러냐, P and Q, 혹은 뭐 P imply Q, 혹은 P 홀스 Q. 우리가 이거를 홀스라고 읽는데 요 기호를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어라 그래요. 형식어는 뭐냐? 기호화된 언어죠. 이거는 기호화된 언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어라고 부르는 거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하고 그럼 형식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 두 개 사이의 차이는 간단해요. 일상어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게 단데, 형식어는 논리학자들이, 특히 이제 그 기호 논리학자들이 일상어를 자기네들이 분석하기 쉽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사용하기 쉽도록 개량한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일단 연역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형식어는 일상어를 일종의 개량한 언어고요. 물론 이제 개량됐다고 해서 그게 꼭 좋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누락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의미가 누락되거나.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밥이나 된장을 먹을래? 라고 했다 칩시다. 이때 우리가 밥을 먹는다를 우리가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된장을 먹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Q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요 밥이나 된장을 먹을래 라는 말은요, 형식으로 바꾸면은 P 또는 P 올 Q가 돼요. 그러니까 P 올 Q가 밥이나 된장을 먹을래 라는 말이 우리가 형식으로 옮기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P는 아까 얘기했듯이 밥을 먹는다, Q는 된장을 먹는다는 문장이고, 요 문장은 밥을 먹거나 또는 된장을 먹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P 올 Q라는 걸로 형식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거 두 개 사이에는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걸로 고친 거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요거를 고치면은 요게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요 형식어는 언제 맞겠어요? 그러니까 맞을 수 있는 경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맞으려 그러면은 어떤 문장이 맞고 어떤 말이 맞으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황이 맞고 그다음에 그 문장의 의미에 맞아야 되잖아요. 밥이나 된장을 먹는다는 거는 밥을 먹거나 혹은 된장을 먹거나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밥하고 된장 둘 다 먹을 수 있게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 또는 그러니까 무엇 또는 무엇,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자면은 무엇 또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요런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선언이라거든요. 선언이 뭐냐면은 한자로는 여기 한자가 없네. 선언 이렇게 이제 선언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말을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말을 선택하는데 무엇 또는 무엇인데 이 말이 맞으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이나 된장을 먹을래 라는 말이 맞으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밥을 먹든지 된장을 먹든지 혹은 밥이나 된장을 둘 다 먹든지 해야 되죠. 그래서 논리학자들은 요걸 가지고 P이면 Q의 참인 조건이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총 이제 몇 가지 용어가 있냐면은 줄은 하나, 둘, 셋, 5가지, 칸은 3가지겠대 치고, 자, 여기는 P의 진리값, Q의 진리값, P 또는 Q의 진리값인데, 자, 보세요. P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밥을 먹는다는 거죠. 그죠? 자, 제가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제 선택의 문제죠. 그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 P가 참이라는 거지. 그지? P가 참이니까 우리가 이걸 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P하고 Q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된장을 먹는다. 된장을 먹는다는 말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Q도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P하고 Q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은 각각 총 4가지가 있겠죠. 그죠? P 참 거짓, Q 참 거짓이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지. 참, 그 다음에 참, 거짓, 그 다음에 거짓, 참, 그 다음에 거짓. 요 4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요 말이 맞다고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밥이나 된장을 먹을래 라는 말이 맞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P가 맞거나 밥을 먹거나 된장을 먹거나 혹은 밥하고 된장을 둘 다 먹거나, 요 3가지 경우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밥을 먹거나 밥만 먹거나, 그러니까 요 경우들. 그죠? 요 경우는 우리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밥은 안 먹지만 된장은 먹죠. 이 경우도 밥이나 된장을 먹는다라는 말은 참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매니의 경우도 있어요. 밥하고 된장을 둘 다 먹는데, 그러면 밥이나 된장을 먹는다는 말에 그러니까 정합적으로 들어가는 말이죠. 이것도 참이 됩니다. 자, 거짓하고 거짓이면 어떻게 있어?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된장도 안 먹으면은 밥이나 된장을 먹을래 라는 말은 어떻게 있어요? 거짓말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잠깐만요. 요거를 우리가 논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진리표라 그래요. 그리고 요 참 거짓 값들 있잖아요.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거나 요런 참 거짓 값을 우리가 진리치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보통 참은요 우리가 그 T라고 표현해요. true라는 의미에서 T라고 표현하고요. 거짓은 우리가 false라는 의미에서 F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고쳐주면은 요런 식이 되겠죠. 여기 거짓, 그 다음에 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 or Q, P 또는 Q, 요 중간에 컷 모양 기호가 또는을 의미하는데, P 또는 Q의 진리치는 P하고 Q가 둘 다 참이거나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거나, 혹은 P가 거짓이고 Q가 참이거나, 요때만 참이고 나머지 경우인 P하고 Q가 둘 다 거짓인 경우에는 거짓이 됩니다. 이게 P 또는 Q의 진리값이에요. P 또는 Q의 진리값이란 건 뭐냐면은,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P 또는 Q라는 문장이 언제 맞느냐는 거를 논리학자들이 형식어 수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P 또는 Q의 어떤 정의라고 P or Q라는 요 형식 구문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말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또는 말고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은 많으니까.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겠죠. 이거 P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어, 또 뭐가 있을까? 어, 나는 밥도 먹고 된장도 먹었다. 된장 그러면 좀 그런가? 밥도 먹고 계란도 먹었다. 자, 밥도 먹고 계란도 먹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그리고 나는 계란을 먹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논리학자들이 어떻게 형식화시키냐면요. 나는 밥을 먹었다. 라는 걸 우리가 P라고 해봅시다.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계란을 먹었다. 라는 거를 우리가 Q라고 합시다. 그리고 있죠. 그리고라는 요 연결어를 우리가 뭘로 하냐면은 요런 기호로 바꿔봅시다. 컵이 뒤집어진 기호죠. 자, 그러면은 이 뭐예요? 나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는 계란을 먹었다. 나는 밥도 먹고 계란도 먹었다. 라는 문장 어떻게 형식화 되냐면은 P and Q가 되겠죠. P and Q. 요런 문장으로 형식화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보죠. 요 문장이 참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아이고, 잠깐만요. 자, 요 문장이 참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P이면 Q가 참이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나는 밥도 먹고 계란도 먹었다. 만약에 밥하고 계란을 둘 다 먹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밥하고 계란을 둘 다 먹었을 때 P도 참이고 Q도 참일 때는 요게 참이 되겠죠. 그죠? 요건 쉽죠. 그죠? 근데 만약에 밥하고 계란을 둘 다 먹지 않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 안 먹었을 때, 예를 들면은 나는 밥은 안 먹었지만 계란을 먹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있어요? 나는 밥을 안 먹었지만 계란을 먹었다. 그러면은 나는 밥도 먹고 계란도 먹었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밥은 먹었지만 계란은 안 먹었다. 자, 예를 들면 요렇게 되거나, 자, TF이거나 혹은 FT인 경우 어떻게 했어요? 요거는 F가 되겠죠. 밥하고 계란 중에 하나를 안 먹었어요. 그러면은 밥도 먹고 계란도 먹었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요 경우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하고 Q가 둘 다 거짓인 경우 어떻게 될까? 밥도 안 먹었고 계란도 안 먹었다. 나는 밥도 안 먹고 계란도 안 먹었다. 그러면은 나는 밥도 먹고 계란도 먹었어 라는 말은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이 되겠죠. 그죠? 자, 요 경우는 그래서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P and Q, 자, 요거는 이렇게 붙여놓을까? 요거의 진리표. 그리고 P and Q의 진리표는 요런 식이 됩니다. PQ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요. PQ가 둘 중에 하나만 참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거나 둘 다 거짓일 경우에는 다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P and Q라는 말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구문도 사용할 수 있죠. 네가 술을 사주면 나는 밥을 사주겠다. 자,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술을 사준다. 그러면 밥을 사주겠다. 네가 술을 사준다. 그러면 나는 밥을 사주겠다. 그죠? 요 말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그러면이란 말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고 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리고하고는 다르죠. 그러면이라는 말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영어에서 생각하는 요런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if하고 if 무엇 그 다음에 then 무엇 요런 말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요 구문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런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진리표를 따지는 게 좀 힘드니까 요거는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그냥 직접 제시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여기서 그러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기호화를 이렇게 합니다. 화살표. 요걸 imply라 읽어요. imply라 읽거나 혹은 요렇게 뒀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조건문,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어떤, 잠깐만요. 요런 형태의 문장들이 좀 종류가 많은데
그 문장들 각각을 이제 구별하거나 이제 고를 때 사용되는 또 다른 그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화살표로 그냥 일괄적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때 요거는 그러면 진리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TT면 T고요. TF면 F가 되고요. 그 다음에 FT면은 T가 되고 FF면 T가 돼요. 자, 요거를 따지는, 그러니까 요게 왜 그렇게 되느냐? 아이고, 잠깐 내가 왜 이러냐? 잠깐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여기 붙어야죠? 아, 그래. 그러면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 화살표로 우리가 기호한다면은 요 진리치는 TFTT가 됩니다. 자, 그 뭐뭐이면 뭐뭐다, P면 Q다라는 문장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 문장의 진리값은 둘 다 참이면 참이고 앞에 게 참이고 뒤에 게 거짓이면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게 거짓이면 둘 다 이제 참이 돼요. 요거는 우리가 납득하기 좀 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예를 들어 한번 보죠. 자, 네가 술을 사주면 나는 밥을 사주겠다라는 말이 있을 때 요 말이 우리가 참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술을 사줬을 때, 그죠? 네가 술을 사줬을 때 실제로 내가 밥을 그러니까 네가 술을 사줬을 때 내가 실제로 밥을 사준다면 요 말은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실제로 술을 사준다면이란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P가 참이란 게 되겠지. 그래서 T가 됩니다. 근데 나는 밥을 사주겠다라는 말도 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Q도 참이어야겠죠. P도 참이고 Q도 참이어야지 참이에요. 그죠? T면 T가 되겠죠. 그리고 P가 참인데 네가 술을 사줬는데 만약에 내가 밥을 안 사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술 사줬는데 난 밥을 안 사줬다면은 네가 술을 사주면 난 밥을 사주겠다라는 요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술을 사주면 밥은 사주겠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가 술을 사줬을 때 나는 밥을 안 사줬다. T일 때 F다. 요거는 우리가 거짓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나머지 경우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이 경우에서 네가 술을 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네가 술을 사주지 않았다면은 이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그 조건문 중에서 전제문하고 함의문이라는 어떤 세부적인 종류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따라 좀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지금은 그냥 요거라고 생각을 하고 P implies Q의 어떤 진리치가 요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어떤 형식 구문이 뭐가 있죠? 지금까지? 자, 또는 무엇 그러니까 P 또는 Q다. 요런 그게 있었고요. P 그리고 Q다. 그리고 요게 있었고 P이면 Q다. 아이고, P다 이거는. 요런 구문이 있었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정리하자면은 요거는 P 또는 Q가 됐죠. 그죠? 그리고 Q는 어떻게 됐습니까? P and Q가 됐죠. 그리고 이면은 어떻게 됐을까? 요거는 요 사이에 화살표를 써가지고 P imply Q다 라고 했죠. 그죠? 사실 이제 화살표로 써도 되고요. 혹은 이제 요렇게 써도 됩니다. 아까 제가 썼다가 지웠지만은 요거는 요런 기호를 써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이 기호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은 요런 말들을 요런 일상어들을 우리가 오른쪽에 요런 식으로 이제 요처럼 형식화 시켰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여기서 짚고 넘어갈 대점이 뭐냐면은 일상어를 형식어로 만들었지만 이 둘의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요. 이거 왜 이래? 잠깐만요. 이거를 아예 새 창을 띄울까? 새 창 띄우면 또 저게 창이 안 나오는구나. 자, 그냥 이거대로 합시다. 형식어를 일상어로 만들었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자, 형식어를 일상어를 형식어로 만들었지만 이 둘의 의미 같은 것은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은 P or Q 어디있죠? P or Q. 요거죠. P or Q는 어떤 거였어요? P or Q. P or Q라는 거는 자, P, Q가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었죠. 그러니까 P하고 Q가 둘 중에 하나가 참이거나 혹은 P, Q가 둘 다 참일 때는 다 참이고 P, Q가 둘 다 거짓일 경우만 거짓이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는 어떤 말이냐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건 도대체 지금 한글 문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지금 새로 하나 문서를 만들게요. 뭔가 지금 맛이 갔어. 잠시만요. 요 새 문서로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P 이명 Q라는 말은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되네. 자, P면 Q라는 말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전쟁터에 참여하거나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거나 혹은 총살당하거나 전쟁에 안 나가고 총살당하거나. 자, 요 말 한번 봅시다. 전쟁에 나가거나 혹은 전쟁에 안 나가고 총살당하거나. 요거는 뭐냐면은 전쟁에 나간다 자, 우리가 필요한다면은 전쟁에 안 나가고 총살당한다 는 Q가 되겠죠. 그죠? Q. 우리가 이걸 한다면은 요 문장은 P 또는 Q가 되겠죠.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P 또는 Q라는 어떤 구문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전쟁에 나간다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P하고 Q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거를 왜 보냐면은 P 또는 Q라는 형식 구문의 진리치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는 P하고 Q가 둘 다 참일 때도 참이고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도 참이란 말이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요런 일상어를 생각한다면은 요 일상어는 분명히 P 또는 Q로 우리가 형식화할 수 있는 어떤 문장 선언문인데 그러니까 선언문이 그러니까 일상어인데 또는 구문인데 근데 만약에 요 경우는 P하고 Q가 둘 다 참인 경우가 있을 수 있냐는 거거든요. 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P는 Q에 모순되고 Q는 P에 모순되죠. 왜냐하면 P는 전쟁에 나간다는 말을 하고 있고 Q는 전쟁에 안 나간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거나 안 나갈 수밖에 없지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는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P or Q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만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경우도 F라는 거지. 이건 좀 특수한 경우죠. 왜냐하면은 P라는 게 Q의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런 기호를 쓰거든요. 잠깐만, 이 기호가 어디 있더라? 물결 표시. 부정 표시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P를 우리가 not Q로 둔다면은 not Q, 이거 not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를 not Q로 둔다면 어떻게 있어요? 요때 P or Q라는 거는 요런 식의 어떤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좀 되게 엄밀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한 건 아니지만 그냥 좀 편의상 그렇게 했다고 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이상의 논의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일상어를 형식으로 우리가 논리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둘의 의미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구문들이 있고, 아까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P가 아니다 라는 것도 있겠죠, 그죠? P가 아니다 라는 거는 제가 아까 밑에서 보여드렸듯이 요 not 교를 써가지고 not P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이제 논문 발표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지나가야 될 것들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지금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이제 지금 물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많이 혼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제가 설명한 거 전체에 대해서 이제 물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지금 논리학 방송 이거를 이제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해준다고 한 부분이라니? 아, P 이면 Q 말입니까? P 임플라이 Q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요거 말씀인가요? 지금 이거 아까 파일이 있어 지워져 버렸는데, 잠깐만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거 그려드릴게요. T 그 다음에 FTT 요거 말씀인가요? 여기서 요 밑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요? 아, 네.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제가 P가 F이면 Q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P가 F2이고 요 경우 말씀이신가? 요 두 경우는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요 두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어느 정도의 지금 이걸 설명해 드리긴 좀 그렇고요. 너무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 설명해 드리긴 좀 그렇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일종의 이제 그걸 드리자면은, 자, 보세요. 이명박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판은 아니겠지. 라는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거는 이명박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가 요게 P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개판은 아니겠지라는 게 Q가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그러면은 요 문장이 맞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맞고 요것도 맞아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인 착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게 맞고 요것도 맞아야지 이게 참이 되는데, 자, T가 T일 경우는 우리가 자명하죠. 그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TF가 F의 경우, 그러니까 이명박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개판이면은 이거는 문장이 거짓이 되겠지, 그지? 요거는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요 두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명박이 비리를 저지르지? 아씨,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P가 Q야. 이게 뭐야? 아, 그래. 이명박이 비리를 저질렀다면, 이건 좀 문장이 좀 그런가? 여기선 적합한 얘가 아닌가? 아까 그냥 술하고 밥으로 돌아봅시다. 네가 밥을 사주면 나는 술을 사주겠다. 자, 만약에 이거는 아까 이제 요거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고, 자, 네가 밥을 만약에 안 사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자, 그러면 도대체 네가 밥을 안 사주면, 자, 네가 밥을 안 사준다는 거는 P가 거짓인 경우니까 요 두 가지 경우잖아요, 그죠? 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보통?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그냥 이걸 물어본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한테 만약에 네가 밥을 안 사준다면, 밥을 사주면 나는 술을 사주겠다라고 물었는데, 얘기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밥을 안 사주면은 그럼 도대체 이 말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보통 이거를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자 보세요. 요 두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으면은 대체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 T도 F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P하고 Q가 서로 인과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긴 지금 제가 뭐 앞에 안 했긴 했지만은 P가 참이고 Q가 참이고, 그리고 P하고 Q가 서로 인과적이어야지 요거 우리가 참이라고 판단할 텐데, 근데 만약에 P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P하고 Q 사이에 뭐 인과성이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T라고 제가 아까 정의하고 갔고, 그리고 제가 직관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무슨 차이냐? 요거는 그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P이면 Q라는 말에서 P이면 Q다. 이렇게 하죠. P이면 Q다 라는 말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혹은 이제 우리가 말하려는 초점, 혹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어떤 배경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 혹은 말의 초점이 P에 있느냐 Q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둘 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들이 있어요. 두 가지 문장들이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은 P이면 Q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P이면 Q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죠. 요 두 문장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형태가 같죠, 그죠? 둘 다 P, Q니까. 근데 P이면 Q다 라는 말에서 우리가 P를 전제하고 Q를 추측하는 문장인지, 혹은 Q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P를 추론하는 과정인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해가 가세요? 네, 의정이 형은 이해가, 실명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질문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질문자가 이걸 물었으니까 질문자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야 되니까. 이해 가세요? 자, 요 두 경우에 대해서 지금 하나는 전제문이, 요 둘 중에 지금 어느 게 전제문, 어느 게 함의문인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를 우리가 전제문이라 부르고요. 둘 중에 하나를 전제문이라 부르고,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함의문이라 불러요. 전제문하고 함의문은 둘 다 P이면 Q다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앞에 거냐 혹은 뒤에 거냐, 둘 중에 어느 거에 초점이 가느냐, 혹은 둘 중에 어느 게 우리가 이미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거기서 출발해서 뭔가를 추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제문하고 함의문은 형태는 똑같지만은 성질은 전혀 다른 두 문장인 거지. 근데 여기서 P imply Q라고 정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뭐냐면은 함의문입니다. 함의문일 경우에는 P imply Q의 진리치가 이렇게 돼요. 그럼 함의문일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되냐?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하려는 주제에서 좀 많이 벗어난 주제고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P면 Q가 전제문이잖아. 함의문이 아니고 전제문이잖아.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요. P가 거짓이면은 P이면 Q라는 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요게 왜 차이가 생기냐는 거는 P하고 Q 중에 어느 게,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 혹은 이제 초점이 가는 일, 그러니까 초점이 있는 어떤 문장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대문자로 표시한 걸 우리가 실발화문이라 그러고요. 실발화문. 언어학에서는 실발화문이라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요거,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중에 어느 게 실발화문이냐에 따라서 전제문하고 함의문이 나뉘고, 그 전제문하고 함의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치가 P, 둘 다 이제 P이면 Q이지만은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은 일단 요 정도까지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요거는 이제 잘 아시겠나요?
여기서 더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더 궁금한 게 있나요? 아,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은, 요거는, 요 전제문하고, 합의문 요 관련한 얘기는 제가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선 제가 이제, 요렇게까지밖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맨 처음에 던져준 주제가 뭐죠? 어,